네. 자, 서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들은 소프트 벡터 머신을 제외하고는 다 설명을 드렸고, 지도 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가 있다. 분류는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거고, 회귀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다. 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음. 전처리를 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어, 구글 드라이브 콜앱 폴더에서 new 하시고요. 콜앱 파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12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12번 프리 프로 셋 씬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써드릴까요? 프리 프로 셋 전철이에요, 전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다 보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그 널 값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널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널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냥 널이 들어있는 행 자체를 그냥 다 싹 지워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그 컬럼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변수들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비워져 있는 값은 뭐 평균 값이거나 뭐 아니면 중위값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평균 값을 넣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데이터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래서 어떤 숫자가 쭉 이렇게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요, 앞 뒤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서 걔네 두 개의 평균을 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널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비어있는 값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컬럼이에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컬럼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회기 문제는, 회기 문제는요, 어, 선형회기를 생각을 해보면, x1 곱하기 w1 더하기, 뭐, x2 곱하기 w2, 이런 식의 선형회기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학적인 방정식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어, 숫자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값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오차가 적어지든 W들을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선형회의가 또 뭐에도 이용이 됐었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런 선형회계식을 그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 넣어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클래스 0이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했었죠. 음. 자, 그럴 때에도 이런 회기식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넣어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형 회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선형 회기식으로 숫자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같으면 문자열을 굳이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디시전 트리는 질문지를 던지고 그 다음에 노드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타이타닉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true, false 이렇게 해서 가지를 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디시전 트리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에서는 문자열 컬럼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랜덤 포레스트도 트리를 사용하죠. 트리를 사용하니까 문자열 컬럼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거나 회계를 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분류나 회계를 할 때 선형회계를 사용한다거나 회계를 할 때 선형회계, 그냥 분류를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회기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회기식을 사용할 때에는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처리 과정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전처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너를 처리하는 방법.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수업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널들을 제거시켜 버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원핫 인코딩을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할 목표고요. 그리고 우선 임포트를 필요한 것들 가져오도록 할게요. 임포트 넘파이 하겠습니다.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만약에 CSV 파일에서 직접 읽을 거다 그러면 판다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매트 플롯 립 중에서 파이플럿 모듈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본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C본, SNS 이렇게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이클 런이에요. 사이클 런에서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하겠다라고 하시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런에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 안에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컬럼 변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럼 변환기. 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떤 특정 컬럼들만 특정 컬럼 또는 컬럼들만 변환할 때 변환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패키지에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에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이겠죠. 전처리 모듈에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레이블 인코더예요. 레이블 인코더가 있고 오디널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핫 인코더가 있어요. 어,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얘네들은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마 원활 인코더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사이클 런에
역시 마찬가지 프리 프로세싱에 스케일링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케일링 하겠다라고 하시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민맥스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는데 보통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맥스 스케일러도 사용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런, 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 있죠. 파이프라인 모듈의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처리를 해주는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연결해주는 게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컬럼 트랜스포머랑 뭐 원합 인코더랑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이런 거를 여러 개를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류 문제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를 다룰 때, 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시면 굳이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할 필요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선형 모델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류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선형 회기식을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선형 회기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열들을 숫자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어, 그 그리고 분류 문제가 아닌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무게를 예측한다거나, 근데 물고기 무게에서는 문자열들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 만약에 이런 거를 프로젝트 주제로 잡았다라고 하시면, 그죠? 제가 예제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그 아파트 실거래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컬럼들이 대부분 문자열 아니었던 거예요. 주소 문자열이고, 아파트 이름 문자열이고, 그죠? 네. 그런 문자열들을 인코딩을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은 0번, 경기도는 1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 레이블 인코더나 오디널 인코더나 원활 인코더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회계는 아니고 분류만 다뤄볼 거예요. 일단은. 근데 분류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회계에서도 똑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까지 해볼 거여서 사이클 런에서 매트릭스 평가 지표죠. 매트릭스에서 분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일단은 이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넣도록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처음 접하는 그런 클래스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은 다 써봤었던 클래스나 함수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을 준비할 건데 펭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펭귄 데이터셋. C1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펭귄즈라고 할게요. 펭귄즈라고 하고요. C1 라이브러리의 load data set 함수의 파일 이름이 penguins.csv예요. 그래서 penguins라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얘가 만들어진 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집니다. C번은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줘요. 바로 주고. 우선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헤드. 헤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음. 헤드를 보니까 컬럼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컬럼이 있어요. 일곱 개의 컬럼이 있고요. 이 스피시즈는 그 펭귄의 종류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펭귄이 살고 있는 섬의 이름이에요. 어디에 있는 섬인지 남극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펭귄의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날개 길이라든가, 펭귄의 날개 있죠. 뭐 몸통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겁니다. 어, 옆에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길이를 측정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G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램, 무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타입들이 들어가 있고, 성별이 있어요. 펭귄도 남성, 여성이 있겠죠. 그래서 성별 컬럼이 있고. 자, 근데 보시면 헤드만 딱 출력을 해봤는데도요. 지금 보시면 모든 컬럼에 여기 펭귄의 종류와 펭귄이 살고 있는 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럼이 보이죠. 어, 사실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만 보면 그 정말 우리가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떤 펭귄이다라고만 있으니까 그 크게 쓸모가 없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행들을. 자, 인포를 잠깐 좀 볼게요. penguins.info를 보시면요. 펭귄이 모두 몇 마리의 평균이 조사가 됐을까요? 344마리의 펭귄들이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됐고, 펭귄의 종류하고요. 펭귄이 살고 있는 섬들은 그 널이 하나도 없어요. 344. 똑같죠. 여기 똑같죠. 근데 여러 가지 길이를 측정한 값들을 보면 두 개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죠? 길이를 측정한 게 342개예요. 그러니까 펭귄 두 마리는 길이가 측정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별 부분 볼게요. 성별 부분은 빠져 있는 게 더 많아요. 333개예요. 그러니까 11개가 빠져 있죠. 11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널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인 거고. 성별을 우리가 맘대로 넣기도 조금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길이들도요. 아무 값이나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다 합쳐봐야 11개 정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11개를 344개에서 11개를 뺀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널들을 지워버리겠습니다. 널들을.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를 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보를 살펴봤는데 널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근데 그 널의 개수들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그런 널인 데이터들은 그 없애버려도 분류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전처리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널이 포함된 NA가 포함된 행들은 모두 삭제를 해버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변수 이름을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펭귄스라고 하는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정제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344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만약에 파일 안에 정말 수백만 라인이 있고 수백만 줄의 행들이 있고 그런 경우라면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널들을 지워버리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래서 penguins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penguins에서 함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drop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우리 드랍이라고 하는 용어 언제 사용해요? 삭제. 그죠? 테이블 삭제할 때도 드랍. 그죠? 네, 그래서 드랍이 있고요. 드랍 듀플로케이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드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이나 컬럼을 삭제할 수 있어요. 행 번호나 아니면 컬럼 번호를 줘가지고 행이나 컬럼들을 직접 삭제를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드랍 듀플로케이츠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행들이 있습니다. 중복된 행들이 있으면 지워버리겠다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다스를 공부할 때 그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가져온 적 있었죠? 예, 미세먼지 농도 가지고 오면서 그 측정 장소들을 봤더니 같은 측정 장소에 같은 이름의 위도 경도가 번호 숫자가 살짝 다른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워버려도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듀플로케이츠. 듀플로케이츠고 드랍 레벨은 아마 레벨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인덱스의 레벨을 의미를 할 거예요. 저도 요거는 문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드랍 NA가 그 NA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드랍 NA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자, 바뀐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바뀐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행이 몇 개로 줄었어요? 333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컬럼에는 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드랍 NA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 헤드를 보시면요. 달라진 점이 아까 위쪽에서 그 NA를 삭제하기 전에는 여기에 그 아델리라고 하는 그 종류의 펭귄이 있었는데 여기가 전부 널이었잖아요. 전부 널이었는데 그게 없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NA들을 삭제를 해버리고 싶으시면 드랍 NA를 이용하시면 돼요. 드랍 NA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NA를 다른 값으로 채우겠다라고 하시면은요, fill 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ll NA. 나중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NA가 있는 거를 어떤 다른 값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필이 채우다고 NA를 채우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그 NA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그럴 때 fill NA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탐색을 먼저 좀 해볼게요. 음, 우리가 실제로 뭐 문자열을 숫자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어, 특성셋과 레이블 셋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데이터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펭귄의 종류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펭귄의 종류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예측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스피시즈가 몇 개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에는 몇 개씩 있는지, 그 다음에 성별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데이터 탐색 중에서 카테고리 타입, 카테고리 타입 변수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성별. 여기는 카테고리겠죠. 그죠? 네.
카테고리 변수 시각화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카운트 플롯 아닌가요? 네. 세 개 변수에 대해서 카테고리 플롯을 한번 그려보세요. 스피시스의 카테고리 플롯 그려보시고요. 아일랜드의 카테고리 플롯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의 카테고리 플롯을 그려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그 variabl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만들 건데요. variables는 우리가 그 카운트 플롯을 그려보고 싶은, 그러니까 빈도수죠.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변수 이름들이에요. 우선 뭐가 있어요? species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게 우리 첫 번째 컬럼, species.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컬럼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아일랜드. 그리고 어, 여기는 쭉 숫자들이고 제일 마지막에 성별이라고 하는 게 또 문자열로 있죠. 이렇게 세 개 그려보시면 되죠. 세 개의 그 빈도수 막대 그래프 카운트 플롯을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여기다 그려야 될 거, 여기다 그려야 될 거, 여기다 그려야 될 거는 변수 이름들만 바꿔가면서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반복만 쓰시면 돼요. 인덱스,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variables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인덱스 0번은 species, 인덱스 1번은 island, 인덱스 2번은 성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릴 거는 SNS. 카운트 플럭 그리시면 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TF고 너를 제외한 거죠. 너를 제외한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다 뭐 쓰면 돼요? V라고만 쓰시면 되죠. 그죠? 스피시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오거나 아일랜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오거나 성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오면 되는 거죠. 네,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하나가 더 있다. 어디에다가? 엑시스에다가 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되죠. 여기는 엑시스 인덱스 i번째. 그래가지고 인덱스가 필요했던 거죠. 이 인덱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필요했던 게 얘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래서 어, 네, 뭐가 잘못됐나요? 아, enumerate를 안 썼군요. 네, enumerate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네, enumerate 쓰는 걸 깜빡했네요. 맞아.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예, 그 펭귄의 종류는 세 가지 펭귄이 있었군요. 세 가지 펭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펭귄이 사는 섬들도 세 개의 섬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펭귄의 성별은 남성, 여성 두 가지 종류고, 성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여자아이들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여자 펭귄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남성, 여성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어, 근데 펭귄의 종류는 일정 아이리스처럼 전부 다 똑같은 개체들이 수집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펭귄은 종류가 좀 많고, 어떤 펭귄은 종류가 적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펭귄들이 살고 있는 섬도 어떤 섬에는 펭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어떤 섬에는 펭귄들이 적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만약에 우리가 분류를 할 게 여기 분류를 할 거다. 어떤 펭귄이다라고 하는 걸 분류할 거다라고 하면 뭐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네.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똑같은 카운트 플롯 쇼, 카운트 플롯 쇼, 카운트 플롯 쇼 이렇게 세 번 해야 되니까 그거 그냥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을 받고 우리 재미 삼아서 이 펭귄 이름들 보면 어떻게 생긴 펭귄인지 한번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첫 번째 펭귄이 그 아델리라고 되어 있군요. 아, 아델리 펭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하네요. 이미지만 볼까요? 네. 요렇게 생긴 펭귄이 아델리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친스트랩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여기를 있군요. 네. 네. 우리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아까랑 모습이 조금 다르죠?
아까랑 모습이 조금 다르네요. 네. 요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귀엽네요. 그 다음에 젠투라고 하는 녀석이 있군요. 네, 젠투. 이 부리가 노란색인 거. 어, 이런 녀석들도 자주 보이고요. 이거는 펭귄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먹이를 주는 사진이겠죠?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분류하겠다예요. 그리고 여기 그 숫자들이 있었죠. 여기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 숫자들이 뭐 빌, 랭스, 빌, 뎁스, 플리퍼, 랭스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뭐 얘네들이 뭐 그 부리의 크기나 그 다음에 뭐 날개의 크기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요 생긴 이 부리가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날개도 뭐 긴 녀석이 있고 뭐 짧은 녀석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 펭귄을 분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뭐 섬 이름일 거예요. 남극에 있는 어떤 섬 이름들일 겁니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숫자 타입, 숫자 타입 변수들을 시각화해 볼 건데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변수가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시고요. 네,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페어 플롯을 한번 그려보세요. 페어 플롯을 그리실 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펭귄의 종류니까 펭귄의 종류를 그 색깔별로 구분해서 페어 플롯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으면서 분류가 쉬운 펭귄이 있을지, 분류가 어려운 펭귄이 있을지가 아마 그 선정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히 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자, 히스토그램은 어떤 컬럼들에 대해서만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빌 랭스부터 바디 매스까지 4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컬럼 인덱스로 보면은요, 여기가 0번, 1번, 2번부터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그죠? 우리가 자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컬럼 이름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4개가 되겠죠. 예. 뭐, 이 각각의 이름들을 복붙해서 쓰셔도 되고요. 4개의 이름을 복붙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컬럼스라고 하는 게 배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열에서 인덱스 2번부터 6번까지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 타입 4개죠. 다행히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만약에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 있다면 그럼 복사해서 쓰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띄엄띄엄띄엄 숫자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으면 얘가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얘를 이용을 할 거고, 얘를 variables, 여기서도 variables라고 할까요? variables라고 하고, 네. 우선 반복문 돌리기 전에 plt, figure, 그 다음에 axis, 이렇게 리턴을 받도록 할게요. plt.sub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컬럼은 몇 개면 되냐면 4개면 돼요. 얘가 4개니까. 4개니까 컬럼은 4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피겨 사이즈는 4개를 16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고 하고서 반복문 돌려주시면 돼요. 인덱스와 변수 이름이 있으면 되죠. 아까 제가 실수했었던 enumerate, variabl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히스트, 플롯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널이 제거된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변수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변수는 변수 x. x. 그 다음에 어디다 그릴 거냐면 엑시스 인덱스 n번째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빌 랭스라고 하는 거의 분포, 빌 뎁스에 대한 분포, 플리퍼 랭스의 분포, 그리고 바디 매스의 분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플리퍼가 조금 날개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봉우리가 2개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죠? 네. 빌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 이런 분포, 이런 분포. 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페어플럿. 페어플럿은 그냥 3번 이용하시면 돼요. 어, 그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프레임 전체 df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슈만 주시면 돼요. 슈가 specs였었죠. 변수 이름이. 그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숫자 타입 변수들은 페어 플롯이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예, 문자 타입 제외하고 숫자 타입은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파란색이 아델리라고 하는 펭귄 종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친스트랩이라고 하는 종류, 그 다음에 초록색이 젠투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선점도를 보시면은요, 모든 선점도에서 초록색은 확연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마 바디 매스일 거고 바디 매스와 그다음에 여기가 빌 뎁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여기도 뭐 약간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여기도 구분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편이고요. 구분이 잘 되는 편이고, 다른 산점도들을 좀 보면,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섞여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거는 분류하기가 좀 힘들겠다. 변수를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매핑하면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변수를 이렇게 구분하면 젠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겠다. 뭐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페어 플러스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게 되면 아마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들,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이리스랑 비슷하게. 그다음에 얘는 조금 덜 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일단.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탐색까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셋을 일단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네요. 그죠?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